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인물, 장소,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로운 아침, 38세 현우는 아내 36세 지수와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된 부부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윤희 부장이라는 이름을 본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물었지만 현우는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회사 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집에서는 핸드폰 잠금을 풀어두는 습관이 있던 현우가 서둘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에서 지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현우는 최근 1년 동안 직장 상사인 윤희 부장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현우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우가 다니는 10명 규모의 작은 무역회사에 윤희가 부장으로 발령받아 온 것은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가 간절히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윤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우는 용기를 내어 윤희에게 고백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현우 씨, 미안하지만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은 젊은 현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 현우는 지수를 만나 결혼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윤희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의 이혼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태로. 처음 6개월 동안 윤희는 과거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이 장기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후부터 그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라 제대로 된 인사팀도 없고 윤희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윤희는 현우 옆에 앉아 은근히 손을 잡으려 했고 업무 핑계로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우 씨,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나 봐요. 지금 보니 현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어요. 어느 날 윤희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인데 윤희는 마치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작은 회사에서 실권을 쥔 윤희를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인지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윤희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며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현우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도 뜸해지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기도 했고 친한 언니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이상해요. 혹시 바람이 난 걸까요? 친구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샤워를 하는 사이 지수는 남편이 평소 집에서 잠금을 해제해두는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들이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 밤도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조용한 곳에서 와인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회사 일로 만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물론 아내한테는 비밀이겠지만요.
예전에 날 좋아했던 그 마음,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자를 더 읽어보니 남편이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지도 않은 애매한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던 지수는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윤희가 보낸 사진도 있었습니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윤희의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매력 있지 않아요? 2번 이혼했지만 아직은 괜찮죠?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윤희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윤희의 프로필을 찾아보니 나이는 39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은 회사로 이직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윤희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윤희에게 고백했다가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모욕적인 거절을 당했던 일, 그 후로 자존감이 낮아져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수를 만나 비로소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윤희는 과거에 남편을 무시했던 여자였고 이혼과 실패를 겪은 후 이제 와서 안정적인 가정을 가진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희의 유혹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번 주말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는데 현우 씨가 같이 가야 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거래처 미팅은 평일로 변경되었지만 윤희는 이 사실을 숨기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우는 거절하려 했지만 윤희는 업무 지시예요. 거절하면 다음 달 계약갱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우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을 수는 없었지만 아내를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말에 거래처 미팅 때문에 나가야 해. 윤희 부장님이랑 같이 가야 한대. 지수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지만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현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 앞까지 갔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가 카페 앞에서 망설이는 현우를 목격했습니다. 그 동료는 월요일에 지수를 우연히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현우 씨가 호텔 근처 카페에서 뭔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 부장님 만나러 가신 것 같던데. 동료는 윤희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호텔 근처까지 갔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미팅은 어땠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어. 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월요일 윤희는 현우에게 화가 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왜 안 왔어요? 1시간을 기다렸잖아요. 현우는 죄송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요라고 변명했습니다.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퇴근 후에 만나요. 거절하면 정말 계약갱신 때 반영할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 아내한테
오해받을 만한 내용들이 꽤 있죠. 이제 윤희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내에게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줘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또다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잡혀서 늦을 것 같아. 지수는 남편의 거짓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것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왔다고. 현우는 약속 장소인 와인바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와인바에 도착한 현우는 윤희를 만났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현우 씨, 우리 대학 시절 이야기 좀 해봐요. 그때 참 즐거웠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희 씨,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만남은 적절하지 않아요. 윤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정? 나도 2번이나 가정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다 실패했죠. 성공한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날 버렸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현우 씨 같은 사람이 진짜였는데.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회사에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저를 완전히 거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계약갱신도.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실권자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은 그만하세요. 당신도 사실은 조금은 흔들렸잖아요. 첫사랑이니까 윤희가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우는 손을 뺐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현우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봐야겠습니다. 윤희는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또 거짓말이죠? 도망가려는 거 알아요. 현우는 윤희의 손을 뿌리치고 와인바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가 멀쩡히 TV를 보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그 여자에게서 구출하고 싶었어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핸드폰도 봤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2번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여자가 이제 와서 내 남편을 탐낸다는 것도.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그 여자와 아무 일도 없었어. 맹세해. 지수는 울면서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도 알고 그 이유도 알아요. 과거에 그 여자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었죠?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거절당했다면서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수는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일기를 봤어요. 하지만 덕분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나약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여자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 그리고 계약직이라 그 여자의 권력이 무서웠어.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상처는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참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지수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현우의 아내입니다. 부장님이 제 남편에게 보낸 문자와 사진을 모두 봤습니다. 참 실망스럽네요. 2번이나 이혼하신 분이 이제는 남의 가정까지 파괴하려 하시다니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현우 씨 핸드폰을 왜 당신이? 지수는 계속 썼습니다. 제 남편 핸드폰을 제가 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오히려 부장님이 문제죠.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을 협박하고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이거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윤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협박한 적 없어요. 오히려 현우 씨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지수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노동청과 여성가족부에 신고해도 되겠네요. 부장님이 보낸 노골적인 문자와 사진들, 계약갱신을 빌미로 협박한 내용, 그리고 거짓 미팅으로 유인한 증거들을 말이에요. 10분간 답장이 없다가 윤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이 과거에 부장님을 좋아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부장님이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윤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장님은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2번의 이혼 실패 후에 안정적인 가정을 가진 제 남편을 유혹하는 거죠. 성공한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진짜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신 건가요? 이 문자를 읽은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수가 자신의 이혼 경력과 현재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 남편은 부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정을 지킬 겁니다.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제 남편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스크린샷과 녹취록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부장님이 과거에 제 남편에게 했던 그 말,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게요. 부장님이야말로 제 남편 같은 진실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성공만 쫓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신 분이니까요. 이 문자를 읽은 윤희는 자신이 과거에 현우에게 했던 거절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성공한 남자들을 쫓다가 결국 2번이나 이혼하고 이제는 과거에 무시했던 남자를 탐내는 초라한 처지가 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윤희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현우 씨 아내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현우 씨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수는 즉각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현우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예요. 그리고 부장님의 행동은 이미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죠? 김 대리님한테도 비슷한 시도를 하셨다던데요. 윤희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아내가 보낸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피곤한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아내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지 몰라. 지수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부부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울고 잠도 못 자고. 현우는 아내의 충혈된 눈을 보며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을 힘들게 해서.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나약해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결해줘서. 그날 현우가 출근했을 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희 부장이 갑자기 병가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윤희는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윤희 부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현우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후 알려진 바로는 윤희가 김대리를 포함한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것이 사장의 귀에 들어가 문제가 되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3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연봉도 상승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현우는 과거의 트라우마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조건만 보고 남자들을 선택했다가 실패했고 이제는 남의 가정까지 탐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현우와 지수 부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현우와 지수는 결혼 12주년 기념일을 맞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그들이 처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문자를 보낸 걸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 특히 마지막 부분, 성공만 쫓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친 사람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지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방식으로 되갚아준 거예요. 이제 그녀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죠.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결과가 어떤지. 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과거의 상처도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거라는 걸. 지수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숨기지 말고 먼저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상처와 시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현우는 새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식 승진 심사를 거친 정당한 승진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우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현우는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나약했을 때 저를 대신해 싸워주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동료들은 현우와 지수 부부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희는 다른 도시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크게 줄었고 직급도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조건과 스펙만 보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승진까지 한 반면 자신은 2번의 이혼 후 초라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우연히 현우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현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 13주년 기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라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성공과 조건만 쫓다가 진짜 소중한 것, 진실한 사랑을 놓쳤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현우 같은 평범한 남자는 내 기준에 안 맞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평범한 남자가 이제는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고 조건 좋은 남자들과 결혼했던 자신은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가슴 아팠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현우와 지수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 부모님은 많이 싸우고 이혼도 한대요. 현우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답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이 아니야. 서로를 믿고 어려울 때 함께 싸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야. 현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거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을 보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는 그런 부부요. 현우와 지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단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을 만나야 해. 그날 밤 현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 만약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계속 그 여자의 협박에 시달렸을 테고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야. 지수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답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죠. 하지만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 대신 싸워준 거 정말 고마워.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용기 있게 나서줬잖아.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당신이 약한 부분은 제가 채워주고 제가 약한 부분은 당신이 채워주는 거죠. 그게 부부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현우는 회사에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했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를 더 좋은 상사로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존경해요. 다른 부서 상사들처럼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직원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현우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상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상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집에 돌아와 현우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을 거야. 한편 윤희는 결국 세 번째 결혼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조건만 보고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며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옛 대학 동창 모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현우 부부가 올 것 같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시했고 나중에는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다른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현우 부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였다고 합니다. 현우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아내도 현명하고 가정도 화목하고라는 친구들의 말에 윤희는 씁쓸함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우처럼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는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지수가 처음에는 힘들어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합니다. 윤희가 성공과 조건만 쫓다가 결국 불행해진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넷째,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윤희가 과거에 현우에게 했던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모욕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언젠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수가 남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윤희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협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그 결과 더 큰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현우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또 지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특히 30대 후반의 나이에 아직 커리어도 쌓아가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만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윤희처럼 조건만 보고 살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현우처럼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현재를 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서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